일단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 굵은 3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 그거 전체 완성해 오는데 모르는 단어 3번 형광펜 친 다음에 뜻을 전부 찾아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채점을 바로 하지 말고 맞고 틀린 것만 표시한 다음에 그 파란 펜으로 답을 다시 고르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거든. 문제를 풀 때 바로 답을 써버려. 답을 체크하거나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배울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되게 문제 수가 많잖아. 그럼 실력에 따라서 50문제 정도 풀고 채점하는 사람이 있고 한 20문제 풀고 채점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 그럼 일단은 연필이랑 파란 그 분홍색 형광펜을 들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풀지. 모르는 단어 3번 형광펜 치고 그럼 내가 50문제를 풀면은 이제 답지를 보고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체크하고 답을 체크하진 않는 거야. 그 다음에 20개든 50개든 채점을 한 다음에 파란 펜으로 모르는 단어를 그때부터 검색하면서 다시 한번 틀린 거를 답을 다시 체크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다시 답지로 재채점해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을 그 과학 지문이랑 똑같거든. 불확실한 영역이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잖아. 과학에 비유하면. 그럼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모른다고 그냥 바로 답을 체크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고민해보지 않겠다는 거거든. 모르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거 3모 변형 문제를 풀어오라고 했는데 그 그러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숙제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 예를 들어 답지를 보고 그냥 연필로 체크한 다음에 마치 푼 것처럼 채점을 하거나 그런 거 전부 다 보면은 티가 나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작문을 할 때나 단어 시험을 볼 때나 혹은 변형 문제를 풀 때 틀려야 되는 게 있어.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작문을 하라고 했더니 연필로 다 써와. 문제를 풀라고 했더니 그거를 다 맞았다고 체크해 오던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수년 동안 하기 때문에 틀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틀리지 않았다? 그 학생의 실력을 아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거든. 확신하진 않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틀려야 될 부분이 있고 못 써야 될 부분이 있어. 너네가 봤을 때 그걸 완벽하게 쓰면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라고 착각을 하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걸 알아.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단연 학습뿐만이 아니라 너네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뭔가 깨름직하게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를 의심하게 하도록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다. 너네는 되게 합리적이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학익여고는 교과서 1과 워크북 주말까지 완성해오는 거거든. 이거는 주말에 내줬던 거고 그거 영상은 이미 교과서 올라가 있잖아. 예전부터 한 2주 전부터 그거 올려줬다. 그러니까 학익여고는 필기 프린트까지 해와야 되는 거다. 인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크북 뽑았거든. 이거 일단은 받아. 4명? 인성여고 4명? 워크북이다. 1과랑 2과가 같이 합쳐져 있다. 학익여고는 지금 1과의 워크북만 준 상태고 워크북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는 해석이고 두 번째는 그거 동사형을 알맞게 변형하는 거고 세 번째가 작문이거든. 근데 작문을 할 때 주요 문장 이거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교과서 본문이나 주요 문장 암기는 연필 파란펜 빨간펜 조합이 정석이라고 하잖아. 아무리 잘하는 학생도 토시 하나 빼놓고 작문을 할 수가 없어. 분명히 주요 문장을 작문해본 친구들은 알잖아. 관사가 빠져. 관사를 완벽하게 쓸 수 없어. 그러면은 영어과 교수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너네가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쓰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꼭 자기의 실력대로 그거를 합리적으로 숙제를 해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다. 정석대로만 하면은 여튼 신뢰를 얻을 수 있거든.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그걸 우회할 생각을 하지 마. 좀 편한 길로 가려고. 그 다음에 항상 평일 수업은 30분에 시작되거든. 내가 교실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시간이 되면 칠판에 쓰인 대로 진행하고 내가 있든 없든 조용해야 되는 거야. 내가 들어오면 조용해야 되는 거야. 너네가 친구들이랑 잡담할 건 없어. 내가 있든 없든. 이 기본적인 거를 지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거든. 교실에 나든 다른 강사든 학교에서 선생님이 들어오면 조용히 해야 되는 게 예의야 예의. 이건 규칙이 아니라 사실 기본적인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무슨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화장실을 자유롭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시키는데 너네는 이게 너네 혼자서 활동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 같은데 이건 집단 생활이야. 9명에서 같이 하는. 그러니까 한 명이 밖에 나가잖아? 그럼 나는 걔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선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교실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단어 암기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하지 마. 이 2시간이 얼마나 황금 같은데 그걸 여기서 암기하고 있냐. 내가 암기를 잘 못해? 그럼 일주일 전부터 외워. 미리 외워. 여기서 외우지 마. 이거는 내가 아마 겨울방학 때부터 했었던 얘기일 거다. 이게 잘못 들여진 습관 중에 하나거든. 중학교 때 뭐 원장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한테 뭐 5분만 주세요 10분만 주세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고등학교 최소한 나랑 공부하는 데 있어선 너네도 스스로 그 시간이 아깝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무슨 일주일에 10시간 만나? 평일에 사실상 학원 수업이 평일이 그 50분 50분이야. 근데 내가 이거 2시간 꽉 채워서 하잖아. 그래도 부족해. 응? 그러니까 단어는 암기해와라. 그 다음에 너네가 쓸데없이 그 혼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기를 할 때는 들릴만한 크기의 목소리로 끝까지 문장을 매듭지어서 얘기를 해. 그 사람이 무섭든 안 무섭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네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는 거야. 그래야지 나도 너네가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지 알고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 이 훈련도 사실 이것도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 가정 환경에서. 근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최소한 나랑 의사소통할 때는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줘야지 제가 화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내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마. 같은 말 계속 여러 번 반복하게 하지 마. 그냥 내가 물어보면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하면 돼. 너네가 어떤 말을 했다고 혼낸 적은 없을걸? 어떤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나지? 이 부분을 아주 이건 무슨 초등학교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해라. 이 부분까지 알려줘야 하니까 알려주는데 꼭 명심해라. 그 다음에 이거 역시나 이거 6번 변형 문제 풀 때 주말에 검사 이 부분 면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 정석대로 학습해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 진도 나가기 전에 어떤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될지 알려줄 거거든. 20번 지문부터 오늘 무조건 지문 5개 진도 나가야 된다. 바로 수업 못 끝낼 수도 있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 할 수 있는 데까지 합시다. 무조건 오늘 5개는 끝내는 게 목표인데 일단 첫 번째 2번 형광펜으로 이 대명사 이시 지칭하는 거 찾으면 된다. 20번 지문에 2번 문장의 주어인 대명사 이시 지칭하는 거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This simple 간단하지만 강력한 몸짓이 앞문장에 무엇을 지칭하는지 앞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지시 형용사 this로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러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몸짓이 무엇인지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네모 가로로 치던지 아니면 이면지에 한글로 적으면 된다. 그 다음에 20번 지문에서 분사구문 너네 한번 with 분사구문 제외하고 분사구문이나 부사절은 우리 무슨 가로로 묶기로 했냐? 세모 가로로 묶기로 했거든. 근데 여기서 부사절은 없어. 이 문장에서 부사절은 없거든. 이 지문 내에서 분사구문만 있어. 그럼 세모 가로 열고 닫는 거를 한 세트로 잡았을 때 총 세모 가로 몇 개인지 세봐. 1, 2, 3개 또 그쵸? 총 몇 개요? 4개거든. 첫 번째 분사구문은 어디에서 시작하냐? 몇 번 문장이야? 단어를 부르면 되겠다. 3번 문장에? 그 전에 나오잖아 일단. 그치? 에딩에서 나오죠? 쉼표 다음에 ing는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뭐뭐? 하면서죠? 분사구문? 더하면서. 분사구문은 위치가 자유로우니까 문장 끝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처음에 나올 수도 있다. 분사구문은 세모가로로 빨간 펜으로 표시할게. 아직은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단어로 시작해? 두 번째 분사구문 creating이죠. 그 다음에 when you speak 얘기하는 건가? when you speak은 일단 부사절이니까 파란색으로 표시할게. 그러면 when you speak. 그 다음에 with 분사구문 해석 어떻게 얘들아?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죠. 네모가로 친 거는 지금 with의 목적어죠. facing up은 얘 어떤 자리야? 문장의 구성 성분상 목적격 보어의 자리다. 너의 palms 그 손바닥이라는 게 위를 향한 채로 향하면서 with 분사구문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사구문은 어디 나오냐? drawing이죠. 역시나 쉼표 다음에 ing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냐? 4개의 with 분사구문도 포함했던 거냐? 또 세모가로 쳐온 친구 없어? 일단 8번 문장에 주절에 주어 있냐? 그쵸? 없죠. 우리 주어가 없이 동사가 맨 앞으로 나오는 문장을 뭐라 그래? 명령문이죠. 해석은 뭐뭐 해? 라죠. 그 스피커. 화자를 상상해라. 어떤 화자냐면 손이라는 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비유하자면 마치 뭐처럼? 새처럼. 여기서 후주는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예외적이잖아. 어떤 부분이 예외적이야? 뒷문장이? 완전하죠. 그렇다면 무부는 어떤 동사야 여기에서? 자동사죠.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완전하니까. 후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서 예외적으로 뒷문장이 완전한데 무부는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완전한 거죠. 여기서부터 분사구문이거든. 왜 분사구문 처리해야 될까? 그쵸? 결국엔 their message가 뭐야?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에서 주어를 왜 살릴까? 주절에 주어랑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얘를 부사절로 바꾸면 된다. their message 얘를 부사절로 바꾸시면 됩니다. 분사구문인데. 그 다음 21번도 얘 구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얘 혹시 민선이 1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 구조상의 주어 1번 문장의 구조상의 주어가 뭔 거 같냐? 이시죠? 구조상의 주어는 이시고 의미상의 주어는 그쵸? to correct죠? 결국 이시 가주어라는 거잖아. 구조상으로는 얘가 주어인데 주어가 너무 기니까는 뒤 투부정사 진짜 주어를 뒤로 의미상의 주어를 뒤로 이제 보내놓은 거거든. 혹시 assuming부터 무슨 가로로 묶으면 될까? 세모죠. 왜냐면 assuming이 얘 부사절 접속사 역할을 하거든. 그럼 이렇게 써줄게. assuming 부사절 접속사다. 얘는 부사절 접속사로서 if의 역할을 해. if 만약 if의 역할을 한다. 가정하면 또 이렇게 되잖아. 사실 분사구문 처리해도 되긴 하거든. 그러니까 가정하면 근데 뭐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 유전자 편집이라는 게 인간에 있어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걸 가정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세모가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묶어야죠. 그러니까 assuming이 부사절 접속사 if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기를 뭔가 이상하게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이 OR 사이로 병렬되는 거 찾으면 되거든. 혹시 지민이 뭐가 병렬되는지 알겠냐? 오른쪽부터 항상 찾거든. 체인징이랑 그쵸 기빙이죠. 기빙은 효원아 무슨 동사일 것 같아? 뒤에 구조를 봤더니 unborn children, beneficial features 목적어가 2개 나오네. 기빙 무슨 동사냐? 수여동사죠. 수여동사는 특징이 뒤에 목적어를 2개 갖고 오는 특징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like는 무슨 가로로 묶어야 될 것 같아 성현아? 무슨 가로 크게? like 얘들아 무슨 가로로 묶으면 되냐? 아까도 나왔잖아. like birds라고. 동그란 괄호죠. like such as including은 언제 쓰냐 얘들아? 예시나 비유 때 쓰이거든. 그러니까 beneficial features가 뭔지에 대한 예시죠. 두 번째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이로운 특징을 준다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가 like 뒤쪽에 이제 열거가 돼 있는 거죠. 되냐? 그 다음에 역시나 이 두 번째 like에서도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죠. 못 묶을 일이 아니다. 아주 기본적인 걸 몰랐을 때는 크게 혼날 수 있다. 대단한 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 성현. 다음에도 대답 못하면 너 혼난다. like 동그라미로 묶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22번. 그러니까
강조를 위해서 문두로 갖고 오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영어는 중요한 거를 문장 앞으로 갖고 오는 특징이 있어. 결국에는 영어에서는 행위를 하는 주체인 주어와 그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동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전체적으로 이행문에 총 5개가 나오는데 일단 위에 3개가 있고 밑에 이제 부가적인 2개가 있거든. 성현이 첫 번째 뭔지 아냐? 강조를 위해서 문두로 도치되는 경우 첫 번째가 뭐냐? 너 이면제 썼어? 첫 번째가 뭐냐 얘들아? 부정어구죠. 우리 그 부정어구나 그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도치되는 경우 무슨 가로로 묶기로 했냐? 중가로죠. 올리부터 묶죠. 어디까지 묶으면 돼? 의미상 사이언스죠. 뒤에 의문문 순으로 도치돼 있죠. 의문문은 2번 연관 펜치일 거다. 두 번째가 뭐냐? 장소 방향의 부사구다. 세 번째가 보어죠. 첫 번째 부정어구만 의문문 순으로 도치되는 거다. 두 번째 장소 방향의 부사구나 보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꿔주면 돼? 뒤에 주어랑 동사의 순서만 바꿔주는 거다. 부정어구 같은 경우에만 의문문으로 도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장소 방향의 부사구나 보어는 주어랑 동사의 순서만 바꿔주면 되는 거다. 의문문이 아니라. 첫 번째 부정어구. 의문문 도치. 그 다음에 3번 문장의 더 프로세스, 과학의 그 과정이라는 게 문맥상 어떠한 과정을 의미하는지를 앞문장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do you realize를 어떤 형태로 바꾸겠냐? 만약에 문법적으로 틀린 형태로 출제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바꾸겠어? You realize. 그 다음에 23번. 얘 1번 문장에 얘 정원의 주어 뭐냐? 1번 문장의 주어. 에비던스죠? 동사는 어디 있어? 얘 한번 해석해봐. there부터 에비던스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뭐가 있다? 웰스 오브 애들아 뜻이 뭐야 형용사로? 수많은 해석. 수많은 증거가 있다. 대부터 동그란 가로죠. 너네 구조 파악한 거 봐봐. 이 대세 쓰임이 뭐냐 얘들아? 동격이죠. 동격의 뒤는 문장이 어때? 완전하죠. 그럼 동격에서 지금 when에서 다시 세모가로로 묶이잖아. 그 다음에 when 부사절에서 얘 주어 표시 어디다 해오면 돼? 우리 약속한 것에 의하면? and죠. 주어가 여러 개 병렬되면 and 밑에 주어 표시를 해오기로 했다. 네모가로 주어가 기니까 일단은 네모가로로 묶을 건데 얘 어디에서 닿죠? 코치스에서 묶이죠. 명사나 동사가 여러 개 병렬되면 문장 포함해서 마지막에만 and로 묶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모가로는 어디에서 닫으면 돼? caring. 그러면은 주어 동사죠. 여기서 feel은 뒤에 구조를 보니까 어떤 동사야? 감각 동사죠. 감각 동사. 동그란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아까 assuming이 우리가 외우지 못한 부사절 접속사였잖아. 만약 뭐뭐 라면으로.
역시나 3번 문장에서도 두 번째 줄에 똑같은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거든. 우리가 외웠던 건 아닌데 이 provided도 부사절 접속사 처리하면 돼. 얘도 부사절 접속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운 부사절 접속사는 전부가 아니다. 만약 뭐뭐라면 provided that 만약 뭐뭐라면 부사절 접속사니까는 뒤에는 어떤 형태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주어가 뭐야? 그죠? support 여기서 동사가 이거네. 그럼 결국에는 얘를 주어로 볼까? 그 오토노미, 자율성에 대한 뒷받침과 유능함 이렇게 봐야겠다. 그래야지 수일치가 맞을 것 같거든. 되냐? 자율성에 대한 뒷받침과 유능함이라는 게 또한 거기에 있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얘 효원이 주절의 주어는 뭐냐? 4번 문장 주절의 주어. 얘들아 주절의 주어 뭐야? relationship이죠. if는 이 we는 무엇의 주어야? 무슨 절이야? 부사절의 주어죠. 부사절 접속사는 접속사 종류 중에 몇 번째야? 네 번째죠. 네 번째. 부사절의 접속사랑 주절의 주어를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를 헷갈릴 수가 없죠. 세모가루로 효원이 여기서 세모가루로 묶어 왔냐? 세모가루로 묶는 건 전부 다 부사절 아니면 뭐야? 분사구다. 부사절의 특징은 뭐야? 주절을 그쵸 부연 설명하죠. 부사절과 주절을 구분해야 된다. 1페이지에 나온다. 부사절과 주절의 차이는 from which부터 민서 무슨 가루로 묶었냐? 두 번째 줄에 from which부터 가루로 묶어온 사람. 가루로 묶어온 친구 있냐? from which부터 from which 동그라미. 이 which는 여기에서 관계 그 의문사가 아니야. 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해당된다. 걔 뒷문장이 완전하다고 봐야 되거든. from which를 뭘로 바꿔도 되겠어? 그러면 where로 바꿔도 되는 거다.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하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투부정사가 나오나 헷갈리게. 그래서 얘를 결국에는 절로 바꿀 수가 있거든. 주어가 뭔지는 알려줄게. 그냥 알려줄게. We can begin. We can begin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이거를 감안해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 다음에 6번 문장에는 얘 하진이 얘 동사가 몇 개 병렬되냐? 일단 6번 문장에 주절에 주어가 있냐? 주절에 주어 없어요. 왜 없어? 명령문이라 그렇죠. 그럼 동사가 몇 개 병렬돼? 3개 병렬되죠. 첫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call. 그 다음에 마지막이 비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동사 3개가 병렬되는 거다 지금. 그 다음에 24번 질문. 24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2번 문장에 이 위치의 선행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고은이 얘 해석 어떻게 하냐? 쉼표 다음에 위치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그리고 그것은이죠. 그 다음에 우리 쉼표 다음에 위치는 그리고 그것은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해? 계속적 용법이잖아. 이거 어떻게 표시해 오기로 했냐? 쉼표에 동그라미 위치에 밑줄이죠. 그쵸? 그 다음에 문맥상 이 3번 혹시 lead to가 어떤 동사에 해당되는지 아는 사람? 3번 문장에 this lead to a overall improvement라는데 lead to는 인과관계 동사죠. 그럼 인과관계 동사로서 주어는 무엇에 해당되냐? 얘 원인이죠. 그 다음에 뒤에는 그럼 뭐야? 결과죠. 결과.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그 두 번째 줄에 이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찾으면 된다. 얘 소율이 first 대표 동사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 큰
어디에 포함돼? force? 뭔 얘들아 대표 동사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 allow로 동사에 해당되죠? allow A2 부정사. 지금 아주 잘 들으세요. like를 동그란 괄호로 묶는다든지 주절에 주어를 묶는다든지 그런 걸 대답 못하면은 일단은 중간고사까지는 봐줄 거거든. 기말고사부터는 수업을 못 들을 수 있다. 밖에 나가서 기본적인 것을 암기하고 와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는 force가 어떤 동사에 해당되는지 헷갈릴 수 있거든. 인과관계 동사 헷갈릴 수 있는데 아주 너무 기본 너네가 생각해도 어안이 벙벙하지. 그런 것에 답변을 못하는 게 그거는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거든. 중간고사까지는 봐주거든. 기말고사부터는 그런 기본적인 거에 답변 못하면 기회를 안 줄 수가 있다. 밖에 나가서 암기해와야 된다. 이유는 아주 명확해. 수업을 들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대답 못한 부분이나 내가 질문하면서 몰랐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행문을 암기해야 된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얘들아 아까 후주 나왔잖아.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런 거 뒤에 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나 그것까지는 헷갈릴 수 이런 거. 이거 후주 뒤에 문장이 예외적으로 완전하고 무부가 자동사 이런 개념까지는 솔직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직까지는. 근데 아주 기본적인 거는 헷갈리면은 큰일 난다. 중간고사까지는 엄청 열받거든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 근데 많이 내가 사람 됐다. 너네도 진짜 스스로 반성해. 대답 못. 주제문 몇 번으로 골랐냐? 다른 걸로 골라는 사람. 7번, 10번. 같이 한번 7번, 10번 체크해놓고 무엇이 중심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장에서 주어는 뭐야? 주절의 주어는? improving이죠. 동명사 주어. 너의 제스처럴 형용사거든. 몸짓에. 너의 몸짓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향상시킨다는 건 뭐를 수반하냐면 그 이상을 수반한답니다. 단지 아는 것, 그 이상을 수반한다는 거죠. 뭐를 아는 것을? 왼부터 네모가로죠. 언제 고개를 끄덕여야 될지 혹은 그 악수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언제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되냐. 뭐 수업을 들을 때 이것도 몸짓 의사소통이니까. 그 다음에 언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악수를 해야 될지 이거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에 대한 거냐면 몸짓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컴플먼트? 보완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로 해석해야겠네. 부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너의 스포큰 메시지, 발화된 메시지라는 걸. 그러니까 나도 이야기를 하잖아. 내가 지금 말하는 이런 목소리로 전달되는 언어를 스포큰 메시지라고 얘기하거든. 그쵸?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몸짓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목소리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몸짓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그건 뭘까? 앞문장에 improving your gestural communication. 그러니까 몸짓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킨다는 것 결국에는 목소리로 전달되는 그런 발화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몸짓을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하는 거죠. 의미의 층을 더하는 거죠. 의미의 층을 더하는 거죠. 너의 그 말에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몸짓으로 보완하는 것이구나. 몸짓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킨다는 것. 조금 이따 동의어 써줄 테니까 컴플먼트의 3번 형광펜. 컴플먼트는 보완하다죠. 보완하다. 단어는 조금 이따 정리해서 한 번에 써줄게. 결국 몸짓을 활용해서 내 말의 의미를 더할 수가 있구나.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네. 그쵸? 3번부터 구체적인 예시네. specific statement. 오픈엔디드. 손바닥을 보이는 제스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역시나 for example이라는 연결어 나오네. 연결어는 나올 때마다 1번 형광펜 치면 된다. 나는 그 시간 관계상 칠 때도 있고 안 칠 때도 있을 거다. 손바닥을 보이는 제스처라는 것은 뭐를 보여줄 수가 있다 얘들아? honesty? 정직성, 정직함이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답니다.
creating 해석 어떻게 해? 만들면서 신뢰의 분위기를. 너는 invite 원래 초대하다라는 뜻이잖아. 여기서 끌어낼 수 있답니다. 개방성과 collaboration 협업이라는 걸 끌어낼 수 있답니다. 너가 얘기할 때 애들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개방시키고 협업할 수 있대? 너의 손바닥이 위로 향한 채로 너가 말할 때, 그러니까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로 말하게 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개방성과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나 봐. 이러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제스처라는 것은 여기서 make는 뒤에 구조를 봤더니 어떤 동사야? 사역동사죠. 사역동사는 뒤에 구조가 어떻게 돼? 목적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왔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또 어떤 형태가 올 수 있어? 과거분사 형태도 올 수 있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원형이 나온 거고. 뒤에 구조를 봤더니 feel은 다시 한번 무슨 동사야? 감각동사죠. look, smell, taste, sound, feel인데 hear이라고 적지 마라. 감각도 하나만 들어가 있다. 이러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몸짓이라는 건 만들 수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품사는 willing이라는 형용사와 comfortable이죠. 더 편안하고 기꺼이 engage in 참여하도록 대화해. 이러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몸짓은 앞문장에 어디부터 네모 가루로 묶으면 될까? 어디? 그쵸, your palms facing up이니까는 여기로 할까요? 여기로 할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는 거, 즉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개방성과 협업을 이끌어낸다고? 그쵸, 잘 납득이 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네. 하지만 연결어죠. 명령문 조심해라. over gesturing, 그 과도한 몸짓의 덫을 조심하랍니다. 너무나 많은 핸드 무브먼트, 손의 움직임이라는 건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답니다. 혹은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너의 메시지로부터.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데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뜻 써줄게. draw attention away from, 무엇으로부터 관심을 빼앗다. draw attention away from, 무엇으로부터 관심을 빼앗다. 해석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관심을 빼앗으면서 너의 뭐로부터? words? 말로부터. 그쵸? 산만하죠. 너무 몸짓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상상해라. 화자를. 어떤 화자냐면은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 화자죠. 마치 여기서 like는 예시가 아니라 비유죠. 비유. like는 전치사로 쓰일 수도 있고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뒤에 구조를 보고서는 괄호를 쳐야 된다. 마치 새처럼. 해석은 어떻게 할까? their message. 그들의 메시지가 사라진 채로. 어디에서? 그들의 몸짓의 혼돈 속에서. 되냐? 일단은 주절의 주어랑 다르기 때문에 이 분사 구문의 주어가 살아있는 건데, 분사 구문을 부사 절로 복원시키면 뭘로 시작하면 돼? 단어? 가장 만만한 부사절 접속사가 뭐야? as죠. 그 다음에 their message. 동사는 is lost로 할게. is lost. 그러니까 지금 lost라는 과거 분사 구문이죠. lost. 얘를 lost를 뭘로 바꾸면 안 될까? losing으로 바꾸면 안 되죠. losing. 현재 분사가 아닌 것. 과거 분사로 써야 되는 것.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이다. 주어가 왜 살아있냐? 주절의 주어와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균형이라는 게 그러는 게 핵심이랍니다. 여기서 균형은 무엇과 무엇의 균형을 얘기할까? 그쵸? 말과, 그쵸? 몸짓의. 말과 몸짓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죠. 말과 몸짓의 균형. 여기다 3번 형광펜 쳐놓을게. 여튼 이게 함축하고 있는 거니까. 말과 몸짓의 균형이 중요하구나. 너의 제스처라는 건 너의 말을 강조해야 된답니다. overshadow,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가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게 직설 화법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이거 일단은 화면을 봐라. 쓰지 말고. 너의 제스처라는 게 help는 뒤에 구조를 봤더니 무슨 동사야?
준사역 동사죠? 준사역 동사 뒤는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돼? to가 들어가도 되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너의 몸짓이라는 건 너의 말이 두드러지도록 도와야 되잖아. 몸짓은 말이 빛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 관심, 말로 가는 관심을 스틸 뭐 하는 게 아니라 빼앗는 게 아니라 결국 10번 문장을 직설화법으로 바꾸면 이게 되는 거다. 이거 적어 놓으면 된다. 10번 문장을 직접적인 언어로 바꾸면은 지금 이 표현이 된다는 거다.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 당연히 본문이 변형될 수 있다. 당연히 그대로 출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함의를 알아야 된다. 함의 무엇을 그거 함축하고 있는지. 그 다음 주제문 그럼 7번이랑 몇 번이었냐? 10번이었냐? 그럼 10번으로 하겠습니다. 10번 주제문. 빼앗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는 몸짓이라는 게 말을 빛나게 해줘야 된다. 컴포먼트 보완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아까 그 동의어 써줄게. 2번 문장에 컴포먼트에 3번 형광펜 썼었죠. 얘 강화하다라는 단어 아는 사람 이 n으로 시작하는 enhance죠. enhance 강화하다. 그 다음에 뒷받침해주다 support.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랑 스펠링 하나만 틀려서 헷갈리게 하는 게 뭐야? 컴플리먼트. 얘는 뜻이 뭐야? 동사로? 칭찬하다죠. 칭찬하다. 히읗은 하다의 줄임이다. 이 단어를 아예 모르고 있다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돼. 이 단어를 아는 친구도 있거든. 칭찬하다 컴플리먼트. E랑 I만 다르니까는 조심하고.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그 invite. 얘 아까 초대하다 끌어내다라는 뜻이었거든. 얘 동의어가 뭐냐면 권장하다라는 단어 뭐 있냐? encourage 권장하다. 촉진시키다 foster. 그다 촉진하다. 그 다음 21번 질문. 이거 만약 선택지에 답 꼭 이거 얘들아 선택지에 답 꼭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내가 단톡방에 보낸 잘한 한 줄 정리 2개 찍어서 단톡방에 보냈거든. 그거 꼭 읽어봐라. 얘 가정법으로 봐도 돼. 사실 어수밍은 가정법이란다. 얘 분사 구문 처리해도 되긴 해. 얘 어수밍이 만약에 분사 구문이라면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가정한다면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봐도 상관없고. 뭐를 가정하는 거야? 유전자 편집이라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나중에 결혼해서 임신을 했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그 아이의 특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되게 안전해. 그리고 효과도 있어. 그렇다면은 seem도 얘 감각동사류거든. 그러니까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이고 preferable 바람직한. 그 prefer이 선호되는 거잖아. 선호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 correct 동사죠. 교정하는 게. 뭐를 교정하는 거야? disease. 얘 지금 하이픈이 생략된 거거든. 하이픈이. 단어 2개가 하이픈으로 연결되면 품사는 형용사죠. 질병을 야기하는 뮤테이션,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게 되게 논리적이고 바람직해 보이잖아. 그쵸? at the earliest 최상급이죠. 가장 초기의 생애 단계에서 그 해로운 유전자가 야기하기 전에 심각한 문제라는 걸. 되냐? correct의 동의어 써줄게. 교정하다. 고치다라는 가장 단순한 단어가 뭐냐? 고치다. fix죠. fix. 그 다음에 조정하다라는 adjust라는 단어가 있거든. adjust. adjust 조정하다. 이 단어를 지금 동의어나 반의어 써줄 때마다 모르면 영어 사전에 검색해서 그 뜻을 써야 된다. 이거는 완벽한 동의어 반의어가 아니다. 문맥상의 동의어와 반의어고 옛은 연결어로 뜻이 뭐야? 하지만이죠. 2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 뭔지 알겠냐, 효원이?
there 플러스 비동사는 비동사 오른쪽에 있는 게 주어니까 temptations겠죠? once부터 세모가로죠. 일단 뭐뭐 하면이잖아. 얘도 조건의 부사절 접속하거든.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너가 학교에 가면 조건이거든. 역시나 이 to 가주어 진주어. 일단 가능해진다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embryo 태아의 mutated 얘도 돌연변이가 된이라는 형용사거든. 그러니까 단어 리스트에 단어가 많이 없잖아. 정확하게 정리된 이제 세밀하게 정리된 단어 리스트 나오면 다시 나눠줄 거다.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는 웬만하면은 그 사전으로 전부 다 찾아와. 일단 가능해지잖아. embryo 그 배아에 돌연변이가 된 유전자를 뭘로 바꾸는 거야? into normal 정상적인 원스가 지칭하는 건 그러니까 뭐겠냐? 진스겠죠. 진스. 그런 유전자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면 확실히 temptations 뭐가 있을 거래? 유혹이 있겠죠. 어떤 유혹인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지금 temptations 수식해주네.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유혹이 있겠죠. 정상세포를 뭐로? 우월한 버전으로. 우리 그 시작해야 될까? 그 유전자를 편집하는 걸 무엇에 있어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있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lifetime 일생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 심장질환이나 암과 같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너네한테 묻고 있잖아. What about은 다른 친구한테 제안할 때, 사람에게 제안할 때 하는 표현이거든.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표현. 뭐뭐 하는 게 어때? What about? 야,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이로운 특징을 주는 게 어때? like는 예시죠. 예를 들면 더 큰 강점이죠. 그 다음에 증가된 뭐야? 정신적 능력. 더 큰 힘과 내가 보기엔 strength는 여기에서 신체적 힘을 얘기하는 것 같네. 더 큰 힘. 그 다음에 증가된 mental ability. 그러니까 신체와 정신을 얘기하는 거네. 힘도 세게 해주고 이거 mental, 정신적인 능력 있잖아. 두뇌도 좀 뛰어나게 해주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혹은 바꾸는 게 어때? 신체적 특징을 눈이나 그들의 헤어 컬러와 같은 이러한 perfection, 완벽함에 대한 추구라는 거는 역시나 어때 보여? 자연스럽잖아. 그쵸? 인간 본성에 자연스럽잖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거 시작한다면 이러한 슬리퍼리 슬롭은 뜻이 뭐냐? 미끄러운 경사길을 내려가는 걸 시작한다면 우리는 may not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어디를? 우리가 결국에 end up은 결국 뭐뭐 하게 되다거든. end up은 뒤에 일단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문맥상 우리가 결국에 도달하게 될 곳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완벽한 사람만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될지 혹은 뭐 아이를 커스텀하게 되는 거죠. 마치 캐릭터처럼. Start down the slippery slope에 해당되는 이거 선택지 1번에 해당되거든. 결국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만약에 우리가 이거 선택지 1번 붙여서 해석해봐. 얘들아 뭐 하는 거야? 이러한 미끄러운 경사길을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게 직설 화법으로 바꾸면 만약에 우리가 허용한다면 무엇을? 유전자 alteration 변형을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선택지까지 완벽하게 해석해오는 게 항상 숙제다. 이게 답이든 아니든 1번을 넣어서 여기에다가 그 함축이니까 적어 놓으면 된다. 미끄러운 비탈길을 내려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된다. 선택지 1번에 해당하는 거니까.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되겠냐? 다 읽고 나니까. 일단 이 사람 유전자 그 편집에 동의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닌 것 같은 걸 가장 유추할 수 있는 어조가 몇 번 문장에 있어? 5번 문장에 있죠? 5번 문장. 그 다음에 30분에 가셔야 될 사람들 얼른 조용히 짐 싸서 나가시고 영상은 수업 끝나고 저녁에 업로드 된다. 22번 지문에서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될까? 한 번 말고 또 다른 데 골라온 사람 다 3번 골랐냐? 하나같이? 9명 전부 다? 일단은
과학 있잖아. 어떤 과학이냐면 우리가 배우는 과학 있잖아. 그레이드 스쿨은 어떤 학교야?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과학이라는 건 결국에 컬렉션, 모음이랍니다. 확실성의 모음이잖아. 근데 무엇에 대한 확실성이야? 자연계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모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모아놓은 것, 그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과학이라는 거죠. 하이픈 오른쪽으로는 예시가 들어가, 하이픈이란다. 대시죠. 대시 오른쪽으로는 예시죠. 지구라는 게 도는 거죠. 어디 주변을? 태양 주변을. DNA라는 건 뭐를 담고 있어? 정보를 담고 있죠. 한 유기체에 대한. N소는 뜻이 뭐야? 기타 등등이죠. 왜? only에만 중괄호 치면 안 된다. only가 수식해주는 전부에 중괄호 쳐야 되거든. when부터 무슨 가로 묶어야 돼? 세모가로죠. 이렇게 죠. 얘들아, 오직 언제예요? 오직 너가 배우기 시작할 때 뭐를 배워? 과학이라는 실제를. 과학이라는 실제를 배우기 시작할 때 야, 너는 깨닫게 된답니다. 뭐를 깨닫게 되냐면 대부터 네모가로죠. 그 다음에 이치에 수일치 맞춰야 되죠. 그 다음에 뭐지? 이러한 사실의 각각이라는 게 hard won. 어떻게 된 거냐? 어렵게 얻어진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답니다. 뜨로부터 무슨 가로를 묶으면 돼? 동그란 가로죠. 도랑 쓰로 헷갈리지 마라. 얘는 전치사죠. 이러한 사실의 각각이라는 게 어렵게 얻어졌답니다. succession. 연속을 통해서. 논리적 추론의 연속을 통해서. 근데 이게 무엇에 근거한 거야? 많은 observations, 관찰과 실험에 근거한 거거든. 되냐?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가 초등학교 때 배운 그 과학적 사실이라는 게 쉽게 얻어진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일단 여기에 네모가로 이렇게 네모 표시할게. 이게 빈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hard won. 어렵게 얻어진 거라는 거죠. 얘 품사는 뭘로 보는 게 나을까? win, won, won이죠. win, 얻다. 근데 사실은 얻어진 거니까 지금 과거 분사 형태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품사가 뭐야? 형용사다. hard won. 어렵게 얻어진. 그 과학이라는 과정이라는 것은 이거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 일단 해석을 해주면 과학의 과정이라는 것은 덜하답니다. 뭐가 아니래? 컬렉팅, 수집하는 게 얘를 낫으로 수집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지식의 조각이라는 걸 수집한다기보다는 뭐에 대한 거래? 감소시키는 거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있어서 what은 항상 네모가로로 묶으면 되고 뒷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죠. 그래서 문장의 구성 성분 중에 목적어가 없죠. 그럼 얘들아, 과학의 그 과정이라는 건 지식의 조각을 수집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아는 것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거냐? 그래서 후자에 해당한다는 거다. 후자.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그 과정은 어디에 해당될까? 앞문장에 어디에 연결시키면 조금 말이 될 것 같냐? 진실 어디? 3번 형광펜으로 묶는다면 어디부터 묶으면 될 것 같아? 그 과학의 과정으로 봤을 때. 서로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죠. 결국엔 관찰과 실험에 기반한 논리적 추론의 연속. 이게 바로 과학의 과정이죠.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이게 이론이라는 거를 추출해내는 거잖아. 과학이라는 건. 아, 과학이라는 게 이렇구나. 확실한 거를 모으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것을 감소시키는 거구나. 4번 문장. 우리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더 크거나 작을 수 있답니다. 어떤 기본은 특정한이란 뜻이 있다. 특정한 지식의 그 조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들아,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확실한 것도 있고 아직 불확실한 것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depending on도 얘 전치사 처리하면 된다. 항상 전치사. 얘도 몇 번 나왔었다. 첫 단추 할 때도. 무엇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과정에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결국에 완벽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알아내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학습하는 거랑 똑같네. 모든 걸 한 번에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바꾸는 것처럼 과학도 불확실성을 낮추는 작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시 오른쪽은 다시 한번 예시. 오늘날 우리는 quite, 꽤 확신한답니다. certain,
확신한다는 거죠. how부터 네모가로를 묶으면 되죠. 어떻게 사과라는 게 나무에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꽤 잘 알고 있잖아.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사과가 나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확실성의 영역이지만 우리의 이해 있죠. turbulent fluid flow 저도 모릅니다. 그쵸. 난류 유동으로부터의 이해라는 건 그 작업으로 남아있답니다. 어떤 작업이냐면 in progress 진행 중인 작업으로 남아있답니다. 얘들아 이거 몇 년이나 노력한 것 같아? 이거를 이해하려고? more than a century니까? 그쵸. 한 세기 100년을 노력한 후에도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거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는 게 나을까? 다 읽고 나니까 4번 몇 번? 4번? 머리 아파. 3번으로 합시다. 저는 처음에 2번 뽑아왔거든요. 지금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서 2번, 3번 전부 다 칠게요. 일단 그 다음 23번 23번 질문 보면 계속해서 there 플러스 비동사 주어의 형태가 나오고 있잖아. wealth of는 많은이란 뜻이죠. 많은 증거가 있답니다. 어떤 증거가 있냐면은 부모나 티처나 슈퍼바이저 그 감독관이나 코치들이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앞에 있는 너네 소위 말하면은 너네 윗사람들이잖아. 윗사람들이 인식이 될 때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인식이 되는 거죠. 뭐로서 involved 관여된. 내가 보기에는 신경 써주는 거야. involved가. 의역하면은 신경 써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 신경을 써주는 거다. 너네를 이런 사람들이 부모가. 그 다음에 caring 또 뭐해? 배려한다면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모티베이티드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느낀답니다. 이 지문을 제대로 요약한 친구가 거의 없거든. 그나마 단톡방에 보낸 친구들이 잘한 건데 동격의 대신 뭘로 바꾸면 안 될 것 같아? 그쵸? 위치로 바꾸면은 너네가 헷갈릴 수 있겠죠. 동격의 대띠는 문장이 어떻다고? 완전하다? 하지만 관계대명사 위치 뒤는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하다는 건 어떤 의미야? 타동사인 경우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거를 우리는 불완전하다고 하죠. and는 다시 한번 연결어. 이거 not just but이거든? not just인데 이 친구가 번역할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not only but이랑 똑같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냐면 그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에서도 순서별 문장 삽입의 힌트가 될 수 있겠다. 도우즈 피플을 어디다 연결시키면 되겠어? 앞문장에? 페어런츠부터 코치스까지죠. 이런 힘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네 윗사람들한테만 뭔가 나를 신경 써주는 것 같고 배려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 당연하고 우리는 또 valued 하면은 소중히 여겨지는 소중히 여겨지도록 느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역시나 형용사가 2개 병렬되는 거 보이죠? 어떻게 느껴야 된다? respected 존중받는 것처럼 느껴야 된답니다. peers 너네 옆에 있는 또래 그 다음에 co-workers 동료에 의해서도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3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뭘까? 어디다가 S 표시해오면 돼? 그쵸? and죠? and 왜냐면 when 부사절 열리죠. when 부사절 안에서 주어는 뭐야? need죠. 동사는 is. 계속해서 수동태 형태가 나오고 있다. relatedness는 뜻이 뭐래? 관계성. 그러니까 내가 저 선생님이든 옆에 있는 친구든 동료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 관계성에 대한 필요라는 게 충족이 해석되면 내가 관계성이 충족되잖아. 그러면은 동기와 internalization 내면화라는 건 밖에 있는 걸 안으로 끌고 와서 내 걸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동기와 내면화라는 게 fueled 연료를 공급받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때? 관계가 좋아야지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배울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지문은 단순하게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관계가 좋아야 부모든 선생님이든 친구든 관계가 좋아야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밖에 있는 걸 안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지문이다. feared 얘 많이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인데 위에다 그냥 아니 이 근처에 써주는 게 나으려나? 자주 나오니까 그냥 여기 빨간 펜으로 써는 fuel. 얘 연료를 공급하다란 뜻이야. 근데 그 연료라는 게 꼭 차나 기차에 넣는 그런 화석이나 그런 연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움직이게 만드는 원천이라고 생각하면 돼.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관계가 좋아야 3번 문장에 따르면 동기와 내면화라는 게 연료를 공급받는다는 건 그때서야 내가 동기도 받고 학습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만약 어떻게 해야 돼? 조건이 뭐야? 자율성에 대한 지지. 내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능함.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게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얘들아 3번 문장을 단순하게 풀면 내가 동기부여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첫 번째 조건은 뭐야? 관계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자율성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네.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 fueled의 동의어도 조금 있다가 문맥상의 동의어다. 그것도 정리해줄게. 3번 형광펜으로 쳐놔라. fueled 연료를 공급받는 것에 문맥상의 동의어 조금 이따 써줄 거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동기부여하고 싶은 거죠. try to는 뜻이 뭐야?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죠. 그러면 배려하는 관계라는 게 중요한 기반이랍니다. 이거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그 기반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리고 다시 한번 연결어. 우리가 뭐 하려고 할 때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할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온 다음에 우리 스스로를 동기부여할 때가 나오네.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니까 제기대명사가 쓰인 거죠. 너네 스스로 동기부여 어떻게 하냐는 질문 가끔 하잖아. 그러면은 어때? 어떤 것을 하는 거 있잖아. 커넥티드네스, 연결감이라는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거 다른 사람과 이게 중요할 수 있답니다. 무엇에? 장기적인 persistence. 여기서 장기적인 지속성이라는 건 관계의 지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동기와 학습에 대한 내면화에 대한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너네가 동기부여하고 싶다? 그럼 첫 번째로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선생님이랑 잘 지내야겠죠. 그게 장기적인 지속성에 중요하답니다. 여기서 지속성은 단순히 관계가 아니라 학습이나 동기부여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결국에 뭐를 강조하겠어? 친구랑 엑서사이즈 운동 좀 해.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 언제? 너가 어려운 결정을 할 때. 그쵸? 그 다음에 거기에 있어주랍니다. as 그쵸? 다른 사람을 위한 뭐가 되래? support 그 지지가 되랍니다. 뒷받침이 되래. 뭐처럼? 그들이 뭐 할 때 take on은 뜻 써줄게. 떠맡다. 그들이 어려움을 떠맡을 때. 그쵸? 뭐뭐 할 때 as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나를 동기부여하든지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시키든지 관계를 잘 맺어야지 내가 뭔가를 지속적으로 해낼 수가 있구나라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읽고 나니까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는 게 좋을 것 같냐? 6번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6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해결책이니까 3번이랍니다. 그럼 3번으로 합시다. 말이 어렵긴 하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 이 지문도 쉽지가 않거든. 해석은 되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 얘들아 이거 결국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소리내어 읽으라는 거잖아. 소리내어 읽는 것의 첫 번째 장점이 뭘까? 한 줄 정리로 제대로 쓴 친구도 있는데 왜 소리내어 읽으라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집중력이 향상돼. 두 번째가 이제 대중 앞에서 얘기할 때 잘할 수 있다는 거거든.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소리내서 읽으라는 그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1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고릅시다. 그 현대 브레인 스캐닝, 그 뇌 스캐닝 기법이라는 게 서치 as, 얘도 동그란 괄호고 예시죠. fMRI와 같은 그 MRI 찍는 거 있죠. 뼈 부러졌을 때. 이게 뭐를 드러내는지 알아? allowed는 부사로 소리 내어라는 뜻이다. 소리 내어 부사. 소리 내어 읽는 것이 light up,
밝힐 수 있답니다. 많은 영역을 그 뇌에. 이거 나 동의어 써줬냐 앞에? fear도 동의어 안 써줬지. 일단은 진도 나가자. light up에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이게 불을 켜준다는 게 쉬운 말로 뭐가 되냐면 activate 활성화한다는 뜻이거든. activate 활성화하다. 스위치 맞춰서 S. 그 다음에 자극하다 stimulate light up의 문맥상의 동의어다. 완전한 동의어가 아니라. 2번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얘들아? 2번 문장의 주어는 activity죠. 대열 플러스 비동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intense는 뜻이 뭐야? 강렬한 활동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 어떤 영역이냐면 pronunciation, 발음. 너네가 만약에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는데 발음을 하잖아. 그러면 뭐 하게 돼? 그 다음은 듣게 되겠죠. 너네가 발음하면 듣게 되죠. 뭐를 듣게 되냐면 그 발화된 반응의 소리를 듣게 되거든. 이렇게 묶을게. 이것과 관련된 영역에 그 강렬한 활동이 있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화하죠. 여기서 위치의 선행사가 뭘까? 무엇이 connective structure, 연결 구조를 강화하게 될까? 수일치까지 고려했을 때 선행사를 뭐로 봐야 될 것 같아? 뭘로 봐야 돼? 액티비티지, 액티비티. 그 액티비티. 위치의 선행사는 액티비티가 된다, 액티비티. 그러니까 그 뇌 영역, 여기서 영역은 뇌 영역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순서별 문장 삽입으로 나오면 이 에어리아를 어디다가 연결시키면 돼? 이거 뜬금없이 영역이 앞문장에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뇌 영역을 얘기하는 거다. 많은 뇌 영역.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냥 그걸 문장으로 이해하면 안 되거든. 근데 당장 구조 파악이 안 되고 단어를 모르면 그 문장밖에,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잖아. 잘 모르면. 그러니까 시야를 넓혀가지고 지문을 이해하고 싶다면은 기본적인 거를 아주 꼼꼼하게 암기해야 된다. 그리고 그 뇌 영역에서의 강렬한 활동이라는 건 뭐를 강화해? 구조적 연결 구조라는 걸 강화한답니다. 너의 뇌세포에. 근데 뭐에 대한? 더 많은 브레인 파워, 두뇌 능력. 이게 결국 지능이거든. 지능.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고 싶어? 소리내어 읽으라는 거죠. 그게 되게 뇌의 어떤 영역을 자극시켜서 연결감을 준대. 이거 내용 정리한 거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이것은 뭐를 야기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하게 돼? 집중력을 향상하게 된답니다. 집중력에서의 향상이 있대. 그럼 디스는 결국에 뭐를 얘기하는 걸까, 얘들아? 이거 사실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은 결국에는 소리내어 말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듣게 되지. 듣게 되면 또 어떻게 된대? 연결 구조가 강화되지. 그래서 어떻게 돼? 두뇌 능력이 향상돼. 그러니까 결국에 집중력이 올라가. 결국에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야? 소리내어 읽으면 집중력이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그럼 디스는 결국에 2번 문장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다. 이거 요약할 수 있다면? 이거에 대한 그 인과관계가 있잖아. 1년에. 그거를 그 정리해봐라. 혼자서 스스로. 소리내어 읽으면 두뇌 능력이 향상되고 결국엔 집중력이 올라가는구나. 4번 문장. 4번 문장에서는 중요한 부사가 나오잖아. 얼소라는, 또한이라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추가적인 이점이거든. 다시 한번 allowed는 부사라고 했다. 소리내어 읽는 것은 좋은 방법이랍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개발하는 방법이죠. 발전시키는 너의 대중 말하기 기술을. 왜 그런지 알아? 그것이 강화하기 때문이랍니다. 너가 모든 단어를 읽도록. 근데 이게 어떤 거야? 사람들이 자주 하지 않는 거잖아. 빠르게 읽을 때 혹은 침묵하며 읽을 때. 되냐? 그럼 여기서 it은 뭘까? 무엇이 너로 하여금 모든 단어를 읽게 할까? it이 칭하는 건? 그쵸? reading aloud죠. reading aloud. 되냐? 그 아이들은 특히 권장되어야 한답니다. encouraged도 얘 대표 동사 중에 어디에 해당돼? allow류에 해당되잖아. allow A to 부정사의 수동태 형태잖아. 그러니까 to read에 어떤 표시하면 돼? 물결 표시죠.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는 형태니까.
그 아이들은 권장되어야 한답니다. 소리내어 읽도록. 왜 그러냐면은 그 뇌라는 게 wired 형용사. 얘도 고3 때 오히려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결국엔 뇌가 연결되는 거야. 뇌가 연결된. 그러니까 너네가 단순하게 난 단어 암기 잘 못한다. 어떤 거든 암기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소리내어서 암기하는 게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 wired는 형용사로 연결된이라는 뜻이다. 왜 그러냐면 뇌가 연결되기 때문이죠. 학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치사 커넥션, 그 연결을 통해서. 근데 이 연결이라는 게 어때? 만들어지죠. 긍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singing, 노래 부르는 것도 너네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만지는 거 그 다음에 소리내어 읽는 것과 같은. 되냐? because 부사절 접속사는 여기에서 이렇게 닫을게.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다면 다 읽고 나니까 주제문을 몇 번으로 고르면 되겠냐? 1번이죠. 1번. 대절이다. 대절. 뭔 말인지 이해되냐? 나 동의어 안 적어준 거 있거든? 그 다음에 수업이 다 끝났어도 단어 정리 못한 친구들, 이행문 채점 못한 친구들은 남아서 그거 마무리하고 가라. strength는 강화하다라는 뜻인데 얘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R2로 시작하는 단어 아는 사람. 강화하다. reinforces죠. 그쵸? reinforces. 강화하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동의어 못 써준 거 23번 질문으로 넘어가자. 그 fueled, 연료가 공급되다인데 결국에는 그 학습과 내면화라는 게 증진이 되는 거거든. 증진시키다. boosted. 그 다음에 아까 썼던 거로 동의어로 stimulated. 품사에 맞게 써주고 있다. 비동사 플러스 pp에 pp 자리이기 때문에 다 과거분사 형태로 쓴 거다. 되냐? 주말에는 질문 7개 나갈 거거든? 오늘 질문했던 것 중에 기본적인 거 주말에도 답변하지 못하면 교실 밖으로 내보내서 학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부분, 이행문 부분으로 암기해와라. 아까 얘기했듯이 단어랑 이행문이랑 한 줄 정리 못한 친구들은 저 건너편에 랩실에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가라. 집으로 가지 말고.